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메가박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네, 전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 해야 할 영화는 레슬러인데 네. 뭐 천만이 방송 나갈 때는 이미 넘었겠죠, 어벤져스가. 레슬러가 깜짝이야. 왜냐면 관이 아직 여전히 네, 어벤져스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다른 영화들이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네. 챔피언은 100만을 넘었고 얼마 전에 뭐 또 마동석 씨가 100만 감사하다고 인스타그램에다 이렇게 막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네. 이 영화가 얼마나 이제 올라갈까 이게 조금 이제 궁금하기는 한데 네. 영화 얘기에 하기에 앞서서요. 이 영화가 이제 뭐 아버지와 아들 뭐 이제 이런 얘기니까 각자 집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왜 궁금해하는 거야? 오늘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할 얘기가 얼마나 될 것이냐. 시간을 끌어보자. 약간 거구나. 걱정이야. 다들 이심전심이 느껴졌다 방금. 네. 사생활을 지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집에서 기대를 받았거나 이런 거를 좀 하기를 원한다는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마찰 내지는. 저는 뭐 기대는 받긴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이 어릴 때 너같이 생긴 애들은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 잘나서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아니야 그만하자. 농담이었어. 저 멘트를 제가 알기로는 브래드 피트 엄마가 브래드 피트한테 한 걸 알고 있는데 브래드 피트급이에요 그러면? 네, 브래드 피트가 너는 그냥 평범하게 살긴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큰 도시로 나가라. 그 얘기를 브래드 피트 어머니께서 하셨을 때는 아니, 모든 엄마는 자기 아들이 브래드 피트 같지. 내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난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너한테조차 객관적이지 않은 건 몰라? 뭐 외모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네. 황 대리는 집에서 처음부터 영화를 하겠다고 뭐 그게 없었나요? 반대가? 집에서는 제가 영화 하고 싶어 하는지 아직 모를 거예요. 그렇구나. 문제 없이 그리고 지금도 영화를 뭐 관련된 일에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걔는 그냥 서울에서 직장 생활 잘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뭐 그 정도의 관심이랄까? 그렇지. 네. 가끔 대구에서 그 만난다는 그 형 누구냐 할 때만 약간 조금. 아니요, 그냥 그 형은 그 형이에요. 전혀. 그래. 뭐 구체적으로 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살고 있습니다. 배 감독은 집에서 네. 영화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마찰이 있거나 뭐 그러지 않나요? 많지. 진작에 있었고 보통은 타협이라고 하는데 저는 타협을 이루어내기는 힘든 것 같고 어떤 첨예한 갈등은 타협이 아니라 다소간의 포기가 서로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커서 뭐 되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딱 한 번 나는 네가 뭐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외교관. 외교관. 좀 빡세네. 네.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내가 중학교 올라가기 직전쯤에 저희 어머니 아는 친구분이 미국에서 사는데 그분이 뭐 5개 국어인가 6개 국어를 하는 아저씨야. 건너나 누군지는 아는 정도. 나 되게 어릴 때 보던. 네. 그 아저씨가 한번 그냥 오라 그래라 라고 해가지고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 너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왜 안 갔을까 내가 그때. 갔어야 되나? 네, 그때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무슨 학교를 다니고 이게 아니라 그냥 1년 동안 그냥 거기 있다 와라. 놀다 와도 되니까 거기 살면서 그냥 있다 와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한번 외국어만 여러 개를 잘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러면서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나한테.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안 간다 그랬어. 동네 친구들 때문에. 야. 친구들이랑 놀라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슬픈 과거가. 네. 제가 이렇게 한참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하는 동안 황대 이 새끼 지 충전기 챙기러 갔다 왔어, 지금. 듣지도 않고. 남의 말엔 관심 없으니까. 정말 들으나 마나 한 소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그래도 뭐 별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어쨌든 뭐. 이봐 이렇게 던져놓고 맨날 내가 불량처럼 말 빠따 한다 그러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좋아 컨셉이야. 자, 아무튼 뭐야 자기 얘기 왜 안 해?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 얘기도 해야지. 아니 뭐 내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단 뭐 저는 이제 부모님보다 이제 다른 가족이 있으니까
저를 위시로 한 저와 아내 이런 이제 가족 단위가 있으니까. 아, 가장의 입장으로서. 네. 부모님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뭐 네. 크게 터치가 없으시기 때문에 뭘 하든 네. 뭐 아무 터치가 없어가지고 큰 고려를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 뭐 아내하고는 뭐 잘 얘기가 됐으니까 사실 그래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아, 이 얘기에 그래요? 관해서는. 그렇구나. 네. 왜 던진 거야? 멋대로 살기 때문에. 아니 뭐 재밌는 게 나올 줄 알았지. 그래. 청취자들께서 보내주신 한 줄 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레슬러에 대한 평이 조금 처참하네요. 사실 이걸 읽어도 처진 분위기가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영화가 조금 여러 가지로 난항이 좀 예상되는데 네. 일단 내돈 유유 네. 님께서 너무 재미없어요. 이렇게 너무 그냥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야, 그건 괜찮아. 자기 감정을 쓴 거니까. 네. 짜증나서 쓴다님. 한국 영화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써버리면. 네. 이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레슬러보다 단갈님. I am proud of you. 단갈이 더 낫다는 건가? 단갈을 이게 아이디인가요? 레슬러보다 단갈님? 그렇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아이디를 이렇게 만드신 건가? 그렇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야. 네. 아무튼 뭐 방송을 듣고 단갈을 보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네. 또 저희가 이제 뭐 암레슬링하고 레슬링이어서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단갈을 같이 했는데 한 주 있으니까 완전 레슬링 대 레슬링이 붙었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참 뭐 오늘 방송 참 그렇습니다. 네. 오기 전에 좀 약간 다짐을 하고 왔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그래도 뭐 아무리 그래도 이제 한국 영화 산업 발전에 묻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쌍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수위를 잘 조절해야 되는데 벌써 그 준비를 하고 왔다. 마음에. 진짜 내 마음에 그 애정을 담아 제가 오늘 살살 긁어보겠습니다. 혹시나 감정이 격해져서 너무 또 비난 쪽으로 전달되면 어떡하나. 그럼 우리 다운로드 수가 높아지더라고.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완전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선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영화평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잡지 선물로 드리고 있거든요. 인증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굉장히 만족한다, 좋다 이런 거 올려주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모던 파더를 위한 아버지들을 위한 잡지 볼드 저널 그리고 미식 잡지 바앤다이닝 두 잡지를 보내드리는데요. 어떤 분들한테 보내드리죠? 모던 파파를 위한 볼드 저널은 내돈 유유님과 짜증나서 쓴다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식 잡지 바앤다이닝은 4월의 첫눈님, 레슬러보다 단갈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잠깐 쉬고 와가지고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시다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인생극장 저자 노명우입니다. 레슬러 영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포스터 보면 뭐 무슨 제작진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영화는 보지 마시라. 그거는 이제 재미없다는 얘기다. 내세울 게 그것밖에 없다는 거다. 뭐 이제 이렇게 통설 비슷하게 있는데 써니 과속 스캔들 제작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떨지 모르겠어요. 전 보고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무슨 제작진이라고 했을 때 만족한 영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제작진이다라고 떴을 때 저는 없어요. 진짜 그것보다 없어. 낫다. 나는 거의 100%였던 것 같아. 뭐뭐 제작진 이렇게 써져 있는 영화는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커뮤터였나? 리암 니슨과 감독이 네 번째로 같이 찍은 영화였잖아요. 그거는 광고를 어떻게 했지? 뭐뭐의 제작진이라고 하지 않았나? 일단 컴퓨터에는 제작진이 없습니다. 아, 무슨 제작진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없어요? 네. 자신 있었다는 얘기인가? 뭐, 그쵸. 뭐, 다른 거를 하여튼 뭐라고 돼 있냐면, 초대형 액션 블록버스터. 그렇게 만족했구나. 이렇게 돼 있고요. 최악의 열차 테러, 그만이 막을 수 있다. 그러면 혹시 이럴 수도 있겠네. 그 홍보한 사람들이 무슨 제작진 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한다는 걸 알아서 사실 이건 쓸 법한 영화잖아. 그럴 수 있지.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테이큰 논스톱 리암 니슨 이렇게만 나와 있어. 네. 주인공을 밀었지. 팩트니까 네. 그건 어디 나오는데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무슨 제작진이면 항상 좀 실망하게 된다. 근데 이제 누적 관객을 보면 컴퓨터가 28만 봤거든요. 조그마한 영화치고는 작지 않은 숫자기는 하지만 지금 방송 녹음하고 있는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까지 뭐 레슬러에서 40만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치. 뭐 별로 비교할 영화는 아니구나. 네. 오히려.
뭐 어쨌든 지나가면서 예고편만 슬쩍슬쩍 보고 여진구 배우인 줄 알았어요. 여진구인 줄 알았어요. 저도. 나도 영화 보면서도 난 긴가민가 했어. 영화 첫 장면 볼 때까지도 여진구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약간. 네. 이 영화가 첫 영화라고 하니까 저는 당연히 여진구인 줄 알고.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원래 알던 목소리가 아니긴 한데 약간 이 캐릭터에 맞게 톤을 바꿨나 싶을 정도로 이게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렇게 얼굴 겹칠 수도 있나? 진짜 닮았더라고요. 보면서도 잘 모르겠던데. 첫 화면 나오고 막 이럴 때까지만 해도 여진구가 좀 컸나? 아니, 얼굴 조금 변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 이름은 또 김민재 배우잖아요. 김민재 배우 따로 있잖아요. 김민재 배우는 또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참 신기한 경우였어.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레슬러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빠가 되고 싶지.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의 호라비, 귀보. 동네에서 조그마한 레슬링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꿈은 하나뿐인 아들 성웅이 올림픽에서 레슬링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성웅은 같은 집 건물에 살고 있는 소꿉친구 가영을 짝사랑하고 있는데 고백할 타이밍만 찾고 있는 성웅에게 어느 날 가영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롭던 귀본의 집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영화 레슬러입니다. 왜 짧아? 이걸 뭐 어떻게 길게 해? 그치.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야, 김민재 배우는 그냥 나무위키 보니까 심지어 여진구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라네. 아, 정말요? 네, 송중기도 약간 닮아가지고 여중기라고 불린다고. 아, 그래. 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하고. 본인 이름이 있는데라고 말을 해대고 본인 이름이 또 동명이인 있잖아. 야, 이거 참 진퇴양난이다. 그렇군요. 일단 한마디 총평을 좀 하고 지나갈까요? 네. 오늘은 어떻게 황대리 반짝반짝하게 나오나요? 아니요, 배 감독부터. 새삼스럽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먼저 하는 거잖아. 참나. 고스톱 방향으로. 네. 레슬링 보고 싶다. 레슬링 보고 싶다. 비슷한 거예요. 네. 김프로 하세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러게. 내가 진짜 최초로 약간 파격적으로 한번 평을 해볼까 생각했어요. 그랬다가 너무 파격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 약간 뻔한 거를 먼저 하고. 오케이. 네. 뻔한 평은 굳이 레슬링을 왜? 네. 요게 이제 뻔한 평이고 파격적인 평을 한번 해볼까? 네 글자로 이번에. 그래. 단갈. 이해간다. 이해간다. 단갈이 정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바짝바짝한 거 안 나오네. 네. 저는 전반적으로 느꼈던 감상인데, 납득을 못 하겠다. 납득을 못 하겠다. 네. 뭐, 비단 레슬링뿐만 아니라, 뭐, 그런, 사족을 달아봅니다. 그렇군요. 뭐 하여튼 진짜 힘이 안 나네 진짜. 녹음을 못 하겠다 진짜. 뭔 얘기를 하냐. 오늘 좀 나당이 예상되긴 하는데. 우리도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영화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영화 보고 나서 떠들고 싶은 영화가 있고 어찌됐든 간에 뭐 좋든 나쁘든 간에 한국에 별 할 말이 없는 영화가 있잖아요. 아마추어처럼 왜 이래? 진짜 아니, 그래도 분량 뽑기 힘드네 진짜. 어제 이제 밤늦게 영화를 보고 이제 나름대로 올라오면 생각한 게 있죠. 두 분에게 남겼던 영화평. 아주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는 거는 소개하지 않기로 하고 비방용이라. 그렇죠. 그래도 많은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많은 돈이 들어갔고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제 볼 거기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봤을 땐 끝에 가면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도를 미리 좀 깔고. 그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도 좋은 영화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별로인 영화로 말하기 힘들어요. 라는 말을 하기엔 우리가 대부분의 영화를 별로라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주어를 확실하게 썼어요. 우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배 감독님이라고. 그래. 그 마지막에 메시지를 넣잖아. 내가 화를 안 내니까 힘들지. 그치? 또 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왜 레슬러 했냐라고 하시겠지만, 저희는 되게 보통 보면, 이번 주에 관객들이 많이 찾아준 영화를 하잖아요. 오벤져스는 했고, 지금 2위로 레슬러 올라와 있고, 3위는 지난주에 했던 챔피언이고,
커다랗고 커다란 배 애니메이션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부득이 레슬러를 하게 됐는데 그렇군요. 우리가 아기를 갖고 이렇게 뭔가 정하고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 때마다 이제 회가 거듭되고 들어주시는 분들 숫자가 이제 많아질수록 약간 이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영화 평론을 하는 게 저희 업도 아닌데 막 이렇게 남의 영화를 열심히 만든 걸 난도질을 하나 불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뭐 지상파 방송을 나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들끼리 앉아가지고 하는 팟캐스트에서 저희 돈 내고 영화 보고 뭐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라서 참고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불편하시다. 이번 편은 그냥 듣지 마세요. 그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난 칭찬의 마음을 가득 들고 왔는데. 그럼 오늘은 내가 혼자 진짜 칭찬 안 하기만 해봐 진짜. 네. 야 이게 약간 동기부여 된다. 동기부여. 동기부여가 되네. 뭔가 좀 깔려고 하면 빼. 신호를 넣어야지. 자, 그러면 황 대리님께서 먼저 영화의 기본 정보를 한번 쫙 훑어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기본 정보. 그래요. 저 별의별 걸 다 준비했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황 대리 기본 정보입니다. 레슬러. 영어 제목이 되게 남달라요. 러브 플러스 슬링. 네. 러슬링이라고 하려고 그랬나? 러슬링. 근데 뭐 여기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단어니까 킬 당했나? 뭐 싶긴 한데 뭐 사실 이 제목이 뜻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네. 개봉은 5월 9일 날 했고 110분입니다. 110분. 진짜 그래요. 저 110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럴 일인가? 그래, 단갈 2시간 40분. 그럴 일이야, 그건. 그건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그래. 이해 만드는구나. 그래. 김대웅 감독 데뷔작입니다. 15세 관람가고요. 출연은 유해진 배우가 이제 전면에 나와 있고 네. 패키징이 괜찮아요. 김민재 배우는 뭐 처음 만나는 것 같지만 이성경, 남문희, 송동희, 진경 오랜만에 보는 황우술애, 김태훈까지 되게 반가운 얼굴도 있고 패키지가 괜찮아요. 그래서 보면서 뭔가 이렇게 빠진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고 네. 또 유해진이 전면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럭키로 대표되는 유해진표 그런 장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제작은 안나푸르나 필름이라는 곳에서 제작을 했는데 보통 안나푸르나라고 하면 안나푸르나 픽처스가 있잖아요. 헐리우드에서 독립영화 되게 좋은 영화들 많이 제작하는 제작사인데 안나푸르나 픽처스 헐리우드 얘기입니다. 거기서 최근에 만든 거 이제 팬텀 스레드 그 배우 누구죠? 다니엘 데이루이스? 네, 그분의 뭐 은퇴작이라고 다시 또 화제가 됐던 영화도 있고 우리가 했던 폭스캐쳐, 아메리카너스, 허, 연문을 미국에서 배급했나봐요. 제로 다크 서티, 비슬로 그 배 감독님 한번 해주신 계산별로. 네. 비슬로우라고 했니 방금? 비슬로우? 네. 더 마스터. 네. PTA랑 많이 작업하는 것 같네. 오라클의 창립자의 딸이 대표로 있는 그런 제작사라서 유명한데 약간 그런 걸 표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름이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니야? 안나푸르나 되게 편하게. 아니 진짜로 대표 이름이 이안나. 이안나구만. 그래서 안나푸르나지.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갔네. 네. 그럴 수도 있네. 그래서 나는 이걸 한참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길래 뭘 이렇게 심도 있게 그러게. 뭐 이름이 안 나해서 안나푸르나로 한 것 같은데.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나푸르나랑 같은 안나푸르나의 대표가 이안나다. 네. 그런 거죠. 대표 이름이 이안나입니다. 네. 그리고 각본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던데요. 그렇죠. 네. 감독하고 같이. 그리고 또 이병헌 감독도 각본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각색. 네. 이병헌 감독의 그런 터치가 느껴지는 대목이 조금씩 있죠. 그래서 뭐 이안나 대표 안나푸르나 필름에서 제작했는데 그 제작사에서 만든 게 이제 과속 스캔들, 써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제작진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촬영을 참 잘했다. 배우들도 연기를 참 잘하는구나. 세트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랬군요. 네. 네. 제가 뭐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자꾸 여기서 방송 접으려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거나 스크린은 900개 정도로 확보를 해서 오늘까지 40만 명. 제작비가 얼마 들었어요? 제작비 72억 정도로. 생각보다 많던데요? 네, 71억. 근데 많이 들었다라고 하긴 이게 평균 제작비인 것 같아요. 이게 총 제작비인데 순제가 아니라. 순제가 아니고. 홍보비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 정도 패키지에 이 정도 사이즈를 하면 요즘 평균 예산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한 4, 50억 정도 들었겠네요. 인건비가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최저임금 그 표준 계약서 다 쓰고 하면
기본 한 40억, 45억 뭐 이 정도 안에서 기본 제작비가 잡히더라고요. 오히려 요즘 그래서 야, 저 돈을 다 어디 썼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작비가 많이 든 게 다시 생각해보니 아, 이제 받을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받는구나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여기에 다른 결과는 있죠. 이게 그래서 손익이 180만 정도인데 한국 영화 제대로 갖춰서 찍으면 한 200만 들어야 돈 번다. 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옛날에 뭐 100만 돌파도 와 대박이다 막 이랬었는데 완전 싸게 찍지 않으면 그래. 진짜 그냥 줄 돈 다 줘가면서 제대로 찍으면 200만 원 들어야 이제 손익이 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상수 감독님처럼 영화를 찍어야 한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뭐 그렇죠. 거. 가장 애매한 게 그래서 저예산 상업 영화가 이제 더 이제 애매해진 것 같아요. 저예산이라고 했을 때 막 10억 조금 넘는 그러면 이제 스태프들은 힘들게 찍었고 근데 이거 와이드 릴리즈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P&L을 제작비에 거의 상응하는 데까지 써봤자 별로 티 안 나고 이게 오히려 더 흥행시키기 더 어려운 시장이 돼버린 거 아닌가.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그러면 저예산 장편 영화는 어떤 건데? 라고 했을 때 덕구? 뭐 10억이 이제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님을 전면으로 해가지고 뭔가 컨셉에 강한 뭐 그런 영화들 또 이건 한참 전인데 파수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수꾼은 근데 영화 아카데미에서 제작 뭐 지원해준 것도 좀 있으니까 오히려 사실 살인 소설 같은 게 그 정도 사이즈 아니었나? 그렇죠. 살인 소설. 살인 소설이 15억 안짝으로. 그리고 영원히 까이고 있는 이제 양치기들 뭐 이런 거. 그것도 아카데미. 그러고 보니까 이 감독님도 영화 아카데미 출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흥행시키기가 힘들단 말인가? 그럼 결국은 적당하게 잘 준비를 해서 인건비를 다 줘가면서 200만이 들 영화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 야 너무 이게 시장이 협소해지는 거 아니야? 시도를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다른 훌륭한 예가 떠오릅니다. 뭐요? 리틀 포레스트. 15억이었잖아요. 근데 200만 넘지 않았나? 넘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찍으면 또 된다? 라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한번 감독이 잘하면 된다. 야, 정말 밥 먹으면 배부르다. 같은 얘기인 거지. 네. 감독이 잘하면 된다. 이거 그렇습니다. 한 2억 벌든 어벤져스도 감독이 잘하면 돼요. 그렇지요. 독과점을 해주십사. 막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슬슬 감독 얘기나 해볼까요? 감독이 이번 영화가 데뷔작이죠. 네. 뭐 없던데 월세와 보증금 뭐 이런 단편. 22분짜리 단편 하나 나오고.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단편도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뭐 볼랬더니 잘 없고. 82년생 한국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신 분이더라고요. 홍익대를 졸업하셨던데. 네네. 홍대 나와서. 어쨌든 입봉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인 그런 약간 네. 계속하세요. 볼드전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볼드저널. 네. 메일 줬어요? 72억짜리 볼드전을 드립니다. 파인 다이닝 드립니다. 경품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뭐 이 외에 할 얘기가 있나? 이병헌 감독님이랑 뭐 그래도 일면식이 있는 사이였던지 각색을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갔다가 그래서 이병헌 감독의 코미디 요소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원래 이제 인터뷰 같은 거 감독 인터뷰 보니 자기 아버지 뭐를 생각하기도 했고 엄마를 연도해야 됐다는데. 엄마였구나. 네. 그 성별을 바꾼 거구나. 그래서 뭐 거기서 많이 차용해가지고 나문희 배우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런 것도 맞아. 엄마 대화 이런 걸 조금 많이 차용해가지고 썼더니 뭐 나문희 배우님도 그래도 역시 프로예요. 엄마 이야기 하시는 걸 좀 녹음해달라. 가지고 녹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셔서 그런 게 반영돼 있는 게 있대요. 네. 기가 막히게 진짜 엄마한테 카톡이 오네요. 방금? 정말? 한번 읽고 갑시다. 이거 드릴까요? 네. 컴퓨터 이제 안 켜져서 때려 팼더니만 된다. 방금 엄마가? 이게 다음 제가 영화를 만들게 되면 쓰게 될 대사입니다. 컴이 이제는 안 켜져서 때려 팼더니 된다. 그렇구나. 엄마 화이팅! 참나. 자, 그래서 이한나 대표하고 김대웅 감독 네. 두 분이 각본을 이제 같이 쓰셨고 각색을 이병헌 감독이 조금 도움을 준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처음에는 뭔가 좀 진짜 잔잔한 감동 드라마였나? 가족 드라마였나? 그러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메인 플롯이 되는 친구 딸 에피소드가 처음에 있었을까? 뒤에 들어간 걸까? 레슬링은 처음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큰 요소고. 아니, 레슬링 아니었고, 수영이었대, 수영. 수영이었구나. 수영을 염두에 두고 썼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작업하는 과정에서 레슬링으로 바뀌었고. 아, 그럼 그게 약간 좀 그래도 컨택이 있는 스포츠로 바뀐 거구나. 그리고 이제 가족 얘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제 가족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장치로 딸 얘기 뭐 이런 거는 이제 들어간 게 아닐까. 그게 후반에 네, 뒤에 나중에. 수영에서 레슬링으로 바뀔 정도면 이성경 부부는 오히려 계속 살아있었지 않았을까. 네. 거기 맞춰서 레슬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뭐든 상관없었을 것 같아. 뭐든 상관없었을 뭐 것 같아요. 배드민턴이어도 상관없어. 그래? 아버지한테 셔틀콕 빡 때리면서. 그래. 왜 그래도 레슬링 거기 스판덱스에서 오는 어떤 텐션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 상관이 있긴 하지. 그래서 왜 레슬링을 골랐을까가 사실은 저한테 궁금했어요. 아, 네. 도대체 뭐가 있었나. 뭐 단갈 받겠지 뭐.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야. 단갈이 2016년 개봉이니까 그때 개봉을 해서 이제 대히트를 쳤으니까 그게 영향이 좀 있어가지고 간 걸까 싶은. 왜냐면 중간에 보면 네. 유해진을 뒤집고 하는 거는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어쩌 그럴 수도 싶은 있지.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전주에 개봉을 해가지고 막 이제 비슷해서 그런데. 그러네. 각색을 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영향이 좀 있었을까?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부대 끼고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땀도 좀 흘리고 뭐 이런 걸로는 레슬링이 더 낫겠다. 수영보다는. 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오히려 저는 이성경 배우와 유지은 배우가 신체 컨택이 있으려면 거기서 이제 또 뭔가 의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건데. 저는 뭐 그냥 막 던져보자면 그냥 이 스포츠가 유해진 배우랑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해진의 수영을 붙이기는 네. 이제 길이가 너무 짧으니까 국가대표를 했다고 하기에는 좀 안 맞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뭘 할까 찾다가 이제 근데 이 선택 하나로 그냥 시나리오에서는 종목만 바뀐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뭐 사건도 조금씩 조정되겠지만 레슬러로 바꾸는 그 순간 배우들이 준비해야 됐던 그 고난의 세월이 엄청 길어졌을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지. 쓰는 사람이 잘 써야 된다. 뭐 이런 근데 생각이. 뭐 레슬링으로 바꾼 거는 어쩌면 수영보다 레슬링이라서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느낌은 확실히 있고. 근데 저는 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레슬링으로 한 게 패착이 아니었나. 오히려? 네. 조금 저는 레슬링이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썰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그냥 썰일 뿐입니다만 네. 이 감독님 혹은 각색을 도와준 이병헌 감독님 혹은 이안나 대표님이 단편 영화 그레코로만이라는 단편을 봤을 수도 있다. 라고 그냥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요? 그레코로만이라는 단편은 한국 영화 아카데미 졸업을 한 신현탁이라는 감독이 지금 단편 영화인데 이 신현탁 감독은 한국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기 이전에 영상원을 또 졸업했어요. 그 양반이 찍은 단편 영화 제가 제작에 참여한 그레코로만이라는 이 단편이 있어요. 최주봉 선생님이 나오십니다. 최주봉 선생님이 예전에 레슬러로 하고 지금 요즘 이제 간간히 얼굴 비치고 있는 이준혁이라는 배우가 또 이 그레코로만이라는 단편에 나오는데 이 두 분은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레슬러라는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제가 왜 이 영화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김민재 배우가 분한 아들이 한국 체대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체대애랑 계속 붙어요. 맞아. 그렇지. 파마머리. 걔가 오늘 아빠 안 오시냐? 그 친구가 단편 그레코로만의 레슬러 나와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영국원 연기 전공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간간히 이제 배역을 맡아서 단역들을 하다가 이 큰 영화에서 이제 제가 본 게 처음이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반갑긴 했는데 이 배우가 이승혁이라는 배우거든요. 이 배우가 예전에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근데 부상으로 레슬링을 못하게 되고 그렇지, 연기를 거기는, 해가지고 거긴 선수 같더라. 네, 그래서 영국원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 그레코로만 레슬링 장면이 있는데 막 찾다가 우리랑 같은 학교 다니는 레슬러 출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오디션을 보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옷 있잖아요. 쫄쫄이 옷. 네. 그래서 다른 몸 좋은 그래도 엑스트라들, 다른 단역 배우들 혹은 스태프들 그래도 좀 남자 중에 덩치 이렇게 레슬링 옷을 입어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 쫙 입혀놓고 세워놨는데 그 친구는 딱 입으니까 레슬러가 되더라고요. 신체 이렇게 딱 하긴. 근육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리고 몸 풀는 거 이런 걸 찍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레슬러였으니까 그 친구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설득력 있지만 재미없을까 빨리 넘어가. 그래. 우리 그렇게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래 현타가 이 정도 뛰어줬으면 네가 열심히 했어. 네. 굉장히 설득력인데 재미가 없네요. 그래요. 자, 평론가는 한 줄 평은 뭐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우리 평식 오빠
오랜만에 제가 박평식 평론가의 평을 굉장히 좋아하고 네. 저하고 좀 코드가 맞는데 1개 반 준 영화를 오랜만에 봅니다. 네. 1개 반 줬어요. 깍지 끼고 뒹구는 난센스와 재롱. 이용철 씨 2개 반. 인물과 이야기를 정리했으면 좋았을 걸. 허나묵 씨 2개. 나의 아버지를 빙자한 고약한 나의 아저씨. 송경원 씨가 2개 반. 의도와 소재, 접근 방식이 모두 따로 놀 때 빚어지는 사태. 네. 뭐 하여튼 안 좋아요. 고약한 나의 아저씨 되게 와닿네요. 이 아저씨들은 무슨 죄고 아가씨들은 무슨 죄야?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조금 이제 아쉬운 얘기는 뭐 한 번에 몰아가지고 이제 하기로 하고. 네. 근데 하려고 네. 생각보다 네. 뭐 이제 스크린도 900개 정도 되고 뭐 워낙 다른 영화가 이제 조금 없기는 합니다만. 네. 뭐 첫 주말 지났는데 40만이나 봤으니까. 네. 유해진의 티켓 파워가 얼마나 될까 사실 조금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네. 왜냐면 40만. 네. 얼마나 될까요? 100만 원 넘지 않을까? 그래요? 네. 아니 뭐 럭키가 진짜 유해진만의 힘으로 500만 넘었으니까. 700만 같죠, 700만. 그러니까 이게 뭐 유해진 배우가 역할을 잘 만나서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충분히 티켓 파워는 이제 검증이 된 배우인데 뭐 이번에 좀 잘 안 맞지 않았나? 제가 이제 밤늦게 영화를 보고 딱 나와가지고 이제 가는데 저는 나오면서 항상 그 사람들의 반응을 살핀단 말이에요. 네. 써먹어야 되니까. 평이 어떨까? 나 혼자만의 혹시 이게 뭔가 생각인가? 이런 걸 보려고 좀 유심히 보는 편인데 네. 나이가 어리신 것 같더라고요. 20대 초반 내지는 1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네. 여자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고 나가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가더라고.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정확한 워딩을 제가 딱 기억을 해뒀어. 오케이. 이건 소개를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영화야? 야, 막 자기들끼리 정말.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하는데 소리를 확 지르면서 이게 무슨 영화야? 그러게. 이러면서 가더라고. 야, 한 줄 평이네. 정확한 한 줄 평이야. 굉장히 객관적이고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무리가 앞에 지나가고 그 다음 무리에 어머니와 딸이 같이 왔던가? 뭐 이제 그런 분으로 추정되는 이제 가족이 온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그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더군요.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도 돼? 정말. 이게 나만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겠다. 난 비슷한 거 있었는데 별 말은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가더라고요. 커플이. 영화를 굉장히 자주 보는 커플이야 그냥. 딱 봐도 그냥 막 팝콘 이런 걸 많이 사들고 오지도 않았고 막 가방을 메지도 않았어. 딱 그냥 영화 보러 온 커플인데 그냥 집 앞에 극장에 시간 남은 그냥 오는 커플인 것 같아. 내 앞을 딱 지나가다가 옆에 이제 현재 개봉작들 액자에 붙어 있잖아요. 이것들 했을래, 저것들 했을래, 이러면서 가는데 당갈이 엄청 크게 붙어 있었거든. 당갈 그치. 당갈 붙어 있죠.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분은 당갈 안 보셨나 보다. 당갈 아예 안 봤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챔피언도 받고 이것도 본 느낌인 거지. 그래서 당갈까지 이제 붙어 있으니까 화를 낸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를 녹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난도가 높은 코너가 왔습니다. 네.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드려야 됩니까? 자, 어떤 분들한테 추천해야 갑자기 됩니까? 다리 쥐가 나왔어. 다리 네. 쥐가 난다. 배 감독님 나왔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성경 씨 있잖아요. 네. 나오잖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 개인적인 그냥 네. 좋더라고. 네. 이성경 팬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나? 이게 좀 궁금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성경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서 용인하고 볼 수 있나? 네. 봤을 때 해소가 될까? 뭔가가? 몇몇 장면들이 좋은 장면들이 있어서 좀 좋았거든요. 촬영이 잘 된 게 좀 몇 개 있어. 굉장히 매력적인 장면들도 좀 있어.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하네? 라고 싶은 장면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 보고 나왔을 때 이성경 팬들이 보고 좋아할까? 좀 섭섭해할까? 저는 이제 이성경 씨한테 원래 호감이 있는 편이거든요. 네. 드라마 나올 때 사실은 연기가 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드라마 했을 때 혼자만 튈 때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배우가 가진 약간 매력이 있어가지고 좋게 봤던 편인데 이성경 씨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집고 막 다니고 하는 게 영화 전체적으로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게 있어서 위안이 되던데요. 뭐 이성경 씨가 많이 나와서 그냥 조금 위안이 됐다고 할까? 여기 여배우들이 꽤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짧게 등장해서 굉장히 임팩트를 주는 여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그 여배우분들이 나오는 장면들은 다 괜찮았어요. 희한하게도.
최유아 씨도 나오고. 네, 최유아 씨도 특별 출연하잖아. 내가 그 얘기 안 하나 싶었다. 그런 장면들은 다 괜찮은데 오히려 메인 주제인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오히려 좀 보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짧게 나오거나 비중이 그래도 좀 적은 여배우들의 팬들이 보면 그 장면들은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영화 전체가 이들을 그렇게 잘 다뤘나가 약간 의문이 든다. 확실한 건 유해진 팬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않는다? 네. 우리의 유해진을 요 정도밖에 못 쓰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전형적으로 유해진 씨가 나와서 뭔가 이렇게 하는 휴먼 드라마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니다. 우리 유해진의 능청스러움은 이걸 넘어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뭐 정말 베테랑이니까. 애를 써서 열심히 하시는데 빛이 잘 안 나더라. 그러니까. 그럼 뭐 정해진 각본 안에서 배우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뭐 칼을 두고 칼춤을 쳐도 야 이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칼춤을 쳐도 안 된다. 너무 센 거 아니야? 왜 여기서 더 세게 쳐줘야지. 되게 조곤조곤하게 욕한 것 같은 기분이 그러니까 네가 한 게 그거야 지금. 그런 기분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뭐 저희가 지금까지 한 방송을 듣고 패스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그래도 영화는 많이 보는 게 좋지 않나요? 네,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그러면 확실히 제가 한번 그냥 왜 많이 보라 그러는데 왜? 그래도 많이 봐야지. 나만 볼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러면 추천을 정확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이건 이런 추천은 없었을 거야. 앞으로도 없을 거야. 여진구 팬분들은 보시라. 여진구 팬. 여진구 팬이 보시라. 왜요? 여진구가 안 나온다. 뭔 소리야 그게? 근데 닮은 김민재 배우가 나온다. 그러면 결론이 역시. 내가 여주인공 팬인 게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대감원이 타율이 좀 낮네. 안 터지네. 웃음 타율이 좀 낮네. 저녁에 녹음을 해서 그런가. 좀 쉴게요. 웃음 타율이 좀 낮네, 오늘. 자, 그러면, 저희가 잠깐 쉬고 와가지고, 영화 레슬러의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영화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영화 얘기를 제가 오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요. 왜 굳이 스포츠였을까? 스포츠? 그러니까 영화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자 간의 갈등, 뭐 그게 이렇게 잔잔하고 소소하게 해결되는 가는 과정, 뭐 이런 걸 그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네. 그럼 굳이 스포츠가 아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뭐 보면 단갈도 딸과 아버지의 갈등을 푼 거잖아. 그렇긴 한데 차라리 그러면 레슬링을 골랐다면 스포츠 영화가 가져야 하는 것을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오히려 전 그래서 레슬링이 빠진다기보다 이성경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성경이. 근데 이성경을 보는 건 좋았는데. 이렇게 자아분열이 오는구나. 아니,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 스포츠 영화로 가져가고 싶었다면, 그러니까 스포츠를 소재로 해서 부자 간의 갈등이 뭐 혈정에 치달았다가, 그게 이제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줄 거였으면, 그게 아주 정말 잘 만든 게 단갈이잖아요. 그렇죠. 그 단갈에서는 찾아보니까 실제로 둘째 딸이 성장한 이후에 둘째 딸이 레슬링하는 장면은 1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8개월 동안 레슬링을 했대요. 야. 6개월 동안 매일, 거의 매일 레슬링을 하고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8, 9개월 정도를 아마 레슬링을 굉장히 빡세게 했다고. 그러니까 둘째 딸이 그 정도니까. 단갈 얘기죠, 지금. 네,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네. 둘째 딸이 레슬링 하는 장면이 별로 안 나오는데, 나 그러니까 인도 배우는 특히 모르잖아, 잘. 네. 선출을 데려왔나 싶을 정도로. 아니래요. 와, 그러니까 매일 특훈을 해가지고. 네. 1분 나오는데, 알아서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한 거고, 감독이 주문한 게 딱 하나래요. 트레이닝 하는 레슬링 그 코치한테 가짜같이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치. 가짜로 하는 것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레슬링을. 그래서 진짜 레슬링 하는 장면을 보면 저 애들이 그냥 국기가 레슬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잖아요, 레슬링을. 그치.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태도가 아주 단적으로 딱 드러난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 어디서? 귀에 귀.
만두기. 네. 만두기라도 만들어서 붙였어야지. 그래. 근데 그 장면 나오더라. 귀가 빨개져 있는 장면 나오잖아요. 뒤에. 네. 아니, 그거야. 뭐 비비고 문지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거는 이제 그랬을 텐데. 나는 그냥 뭐 최소한 알고는 있다 정도의 그냥 사인이 아닌가라고. 근데 보면 그 마지막에 전국체전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제 배우와 선수들을 섞어놨기 때문에. 그쵸. 선수들을 유심히 보시면 다 귀가 뒤집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레슬러면 귀가 뒤집어져 있어야 되고 특히나 유해진을 전직 국가대표로 세팅을 할 정도면 그거는 특수분장을 해서 귀를 뒤집었어야죠. 그래. 그 정도 디테일, 그러니까 국가대표였잖아, 그렇지, 전직. 그렇지. 아들은 뭐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만 뒤집어져야 된다고 봐도 그렇죠. 완전히 뒤집었어야 되거든요. 단갈은 사실 그렇게 특수분장을 해가지고 다 뒤집어놨거든요. 근데 뭐 단순히 트레이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디테일을 그냥 장치를 쓰고 지나갔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저는 되게 화나더라고요. 이럴 거면 레슬링을 안 했어야지. 그지. 레슬링이 아닌 그냥 다른 구조에서 그냥 아버지 아들이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여자 놓고 싸울 수 있는 걸로 치자면 크레이지 스투피드 러브 이런 거 보면 훌륭하잖아요. 그쵸. 네. 맞아. 아버지 뻘 되는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뭐 고교생이 막 뭐 나치 사진도 찍고 어쩌고한데 충분히 그럴만하고 쫄깃쫄깃하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스포츠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게으르게 하면서 뭉갤 것인가? 저는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장식으로 다 들어간 느낌? 제목이 레슬러긴 한데 레슬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다 장식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혐의가 크다. 네. 다른 얘기들이 그럼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진전이 됐나 했을 때도 보면 딱히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 그렇죠. 영화가 끝날 때도 뭘 위해 내가 뭘 본 건가? 그래서 그 10대로 추정되는 여학생이 말했다는 그 한 줄 평이 너무 정확한 게 What is this? 라고 말했다는 그 평이 네. 좀 너무 정확해져 버렸다. 저는 느끼기로는 근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좀 더 나아가자면 영화에서 집중하는 메시지는 아들이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내가 즐거워서 한 게 아니다. 그래 아들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주제와 이 생각이 평범하긴 하지만 뭐 또 영화로 잘 만들면 또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문장 외에 좀 생각이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게 아닌가 아니면 이 생각에 대해서 풍성하게 표현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 격가지로 그 사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이성경과 아버지의 그런 코드와 레슬링과 뭐 이런 것들을 넣은 것 같은데 이 또한 또 메인 플롯이 아니니까 총체적으로 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힘이 없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넣은 격가지들도 그냥 사적으로만 느껴지는 이런 경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뭐 분량이 될 수도 있고 이야기가 그것만 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뭐랄까 깊이가 얕았다고 해야 되나? 그걸로 뭐 다양하게 풀 자신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있네요. 분명히 그런 건 존재하겠지. 어떤 소재를 가져왔을 때 야, 이건 그렇게까지 할 얘기가 없는 이야기야 라고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폐기하면 돼. 근데 이게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으니 라고 했을 때 방법이 두 개잖아요. 그럼 못하겠구나 이걸로는 그 이야기를. 아니면 하려면 더 파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길이 있잖아요. 좋은 영화는 항상 두 번째 길로 간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보고 욕을 하게 되는 영화는 항상 제3의 길을 찾습니다. 다른 걸 넣어요. 그래서 분량을 채워버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걸 보면서 웃거나 울었어. 그럼 그게 애초에 이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게 해결이 안 됐는데도 내가 뭔가 감정이 움직이니까 뭔가를 봤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항상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감독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생각이 좀 있기 전에 좀 너무 빨리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각색이 좀 빨리 들어가 버렸나? 뭐 찾아보니 4년 동안 이 이야기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이 주제를 영화로 만드는 데까지 그 다음 단계로 가기가 조금 성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걸 보고 4년 동안 준비를 했다길래 화를 혼자 내다가 저 스스로는 밑도 끝도 없이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4년 전에 썼나 보다. 4년 동안 준비한 게 아니고 그렇죠. 시나리오 4년 전에 썼는데 괜찮네. 그래서 메이드는 빨리 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꼼꼼하게 오래 했다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 포인트에서 실망을 하고 영화 내내
기대가 그냥 싹 사라졌거든요. 그 첫 번째 포인트가 이제 스포츠 영화로서 레슬링을 다뤄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풀려고 했는데 사람들 귀조차도 안 만들어 놓고 뭐 레슬링 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냥 이렇게 했나 싶은 거에 일단 스포츠 영화로서의 그걸 포기했고 그러면 이게 여사를 가운데 둔 부자 간에 뭔가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이걸로 가려면 로맨틱 코미디인 거잖아요. 그 포인트에서는 기대를 내려놓게 된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놀이공원에 처음에 놀러 가서 이제 아들은 고백을 하려고 하고 이제 친구는 아빠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는 씬 있잖아요. 거기서 말도 안 되게 이게 뭐지 싶은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게 단적으로 이 영화의 태도를 또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 요즘 김프로의 어떤 뭐가 하나 생겼네. 뭐 하나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적인 예. 좋아. 이거 몇 번 하다가 이제 재미없으면 안 하겠지. 그 단적인 성급한 일반화라고 하지 못하고. 머리에 계속 먹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라는 걸 알고 있어요. 빨리 해. 이렇게 단정 짓는 거 좋아합니다. 뭐냐면 네. 그 둘이서 얘기를 해. 얘가 이렇게 반지를 한번 딱 끄집어내보고 반지를 줘야 되겠다라고 반지를 만지작만지작하면서 할 얘기 있어. 그러니까 나도 할 얘기 있는데 먼저 해봐 이렇게 됐다가 네가 먼저 해. 그러니까 남자애가 그래 그럼 내가 먼저 할게 얘기를 하려는 순간에 여자애 갑자기 와 그러면서 회전목마로 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 옥신각신하고 싸웠으면 남자가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 그럼 그걸 듣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넣어서 코믹하게 하고 싶으면 네가 먼저 해서 남자한테 먼저 해라는 미션을 주면 안 되지. 안 되죠. 가서 남자애가 뻘쭘하게 뭐 이렇게 얘기할 타이밍을 찾다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와 하고 달려가면 웃길 텐데. 그렇죠. 네가 해. 아니 내가 할게. 오케이. 그럼 남자 네가 해.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여자애가 미친년처럼 와 하고 달려가요. 그리고 그렇죠. 얘 생각나. 그리고 어쩌고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여자애가 발랄하고 뭔가 이게 좀 웃기고 싶어 하는 포인트가 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로맨틱 코미디로서의 개연성,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맥락을 건너뛴 게 자기적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야, 그 뒤로도 계속 약간 안 붙더라고요, 저는. 그 마지막에 그걸 그래도 어느 정도로 정리는 해줬나 했을 때 그냥 봤거든요. 보다가 가장 불쾌했던 장면 그거예요. 엄마 나 꼴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연히 만나잖아요. 보통 뭐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우연히 만나더라. 왜 전화도 안 하고 안 내려왔냐 했을 때 나는 보통 이렇게 우연히 만나더라 한 다음에 한두 마디 정도 좀 진지한 말을 여자애한테 하게 시킬 줄 알았어요. 이제 전화하기도 껄끄럽고 좀 그랬다는 표현을 하겠지.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지 않고는 뭔가 안 돼야 되니까. 뭐 그런 진지한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갑자기 유학 가는 건 잘 돼? 퇴장. 쟤 그냥 가는구나. 네. 그러니까 맞아. 그 여자애는 그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었잖아.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공감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거야. 이 여자의 인생에. 잘 된 거야 그냥. 알아서 정리해 이러고 알아서 보내버린 거잖아. 그 여자애 유학 간다고 하고 사실은 우울증 때문에 병원 들어가고 어떡할 건데 니네. 뭐 말할 기회를 주던가 갈무리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얘 혼자 알아서 잘 자기 상처 잘 극복하더니 계속 있으면 껄끄러우니까 인생에서 퇴장해줘 버리잖아요. 시나리오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난 그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단적인 장면 하나 더 될 수 있어요. 이 영화에서 레슬링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저는 2개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장면 중요하잖아요. 먼저 단갈부터 얘기하면 첫 장면에 아버지가 덩치 큰 동네 청년을 완력으로 무너뜨리는 장면. 와, 죽인다 진짜. 몸 보고 진짜. 봐요. 일단 몸에서 한번 놀라고 기술 들어간 게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와, 죽인다. 이런 영화구나 하고 들어가는데 이 영화의 첫 장면 레슬링 할 때 안 보이더라고 동작이. 컥컥컥컥컥컥 돼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 그냥 그렇다 치고 하고 넘어가는 거구나. 이런 감정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순간이 두 번째. 전국체전에서 아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이기는 장면 있잖아요. 한 기술로 한 명씩 그냥 넘기면서 쭉 달려가면서 끝내는 장면 있잖아요. 이걸로 퉁치는구나. 거기서 약간 이 영화에 대해서 단적으로 레슬링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른 의미로 안도했어요. 왜요? 컷으로
지루하게 경기를 보여줬으면 진짜 짜증날 뻔했거든. 그냥 뭐 컨셉 하나로 쭉 가더라고요. 촬영 욕 봤다. 콘텐츠 할 때 욕 봤다. 우연히 단갈하고 이렇게 딱 같이 붙어 있어서 뭐 단갈하고 이걸 둘 다 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고 지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단갈은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잖아요. 스포츠 영화로 각 잡고 그 인물들의 갈등을 만들겠다라고 한 게 있는데 떡밥도 참 잘 뿌려요. 이건 단순히 시간이 길어서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레슬링에서 점수를 획득하는 포인트를 일단 밑밥을 깔아주잖아요. 그렇죠. 어깨가 닿으면 몇 점, 넘어가면 몇 점, 뒤집으면 몇 점, 이런 걸 다 해주고, 그 이후에 얘들이 무슨 기술을 쓰는지를 잘 보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훅 뒤집어가지고 쫙 역전하는 거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데, 여기는 설명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점수 포인트는 그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레슬링의 룰을 각자 알아서 알아야 돼.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다행히 그 전주에 단가를 본 사람은 지금 저 포인트를 쳤으니까 전국지전에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저거서는 그렇지 3점이겠네 2점이겠네 역전했겠네 뭐 요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점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애정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른 거니까 참 이러면서 그것도 제목이 레슬러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지? 그래, 이 많은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려는 얘기는 이게 아니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다라고 가장 힘주는 장면 있잖아요. 아빠랑 레슬링 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느꼈던 그 좌절감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극장에서 폭소가 터지는데. 그래요? 야, 이거 진짜, 그래, 이거 하나 보려고 날려왔는데, 왜 싸우는 거야, 둘이 도대체. 갑자기 왜 레슬링을 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분란을 이렇게 볼까? 저는 그 장면만 좋았어요. 그래? 울었어요. 울었다고 진짜? 비유적 표현이죠. 거기서 울 순 없잖아, 내가. 그 장면만 좋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시퀀스만 있어도 완벽한 영화 같아요. 최유화 씨가 나오는 장면 정도는 나와도 돼.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5점짜리 기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단갈 보고 다 아니까. 아버지에게 5점을 시전하는 씬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플래시백으로 가잖아. 아빠가 레슬링보다 더 좋다. 아빠랑 뭐 더 하고 싶은 거 없냐? 레슬링 하자. 라고 한 대사. 플래시백. 그리고 그때 이제 아빠가 5점짜리 기술 가르쳐주는 장면. 그리고 전국체전 결승전의 지금 현재 장면. 그것만 있어도 완벽한 영화라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다시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1시간 반짜리 장편으로 깊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될까 안 될까? 를 했을 때 이거는 너무 완벽한데? 그럼 이걸 폐기해야 되는 아이디어였을 수 있고 아니면 이거에 더해서 이 방향으로만 더 깊게 팔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았던 이 장면과 아무 상관없는 장면들로만 가득 차 있다. 나머지 영화가. 그렇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오는 감동이 다른 장면에서 상쇄됐기 때문에 내가 이 장면이 비교 우위에 놓고 좋은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픈 사태가 일어난 거 저는 아닐까. 약간 포인트가 저도 그거는 굉장히 잘 편집도 그렇고 네, 굉장히 잘 짰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딱 불만이 하나 있었어. 어떤 그게 왜 꼭 시합장이어야 하는가? 그렇지. 저는 그게 그렇지, 너무 그렇지. 속상했어요. 그렇지. 차라리 그거는 체육관이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아버지하고 막 말다툼을 하다가 이 새끼 하다가 이제 그렇지. 레슬링으로 붙어서 거기서 하고 아버지가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울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민폐잖아. 그치. 밑도 끝도 없고 될 리도 없는 판타지를 갑자기 말도 안 되지. 전국체전에서 다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그걸 다 그렇게 전 사람들이 그걸 주목해주고 있을 거야? 쫓겨나지. 붙잡혀가지. 또 있죠. 그러고 나서 그 경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런 설명이 안 나오지. 나와요. 안 나오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은 여러 가지로 잘 했는데 그렇지. 장소를 잘못 골랐다. 저건 저기서 할 일이 아닌데. 그것보다 뭔가 공학적으로는 그 장면이 뭐 잘 연출된 것 같은데 거기서 느껴야 되는 감정을 앞에서 쌓지 못했다는 게 실패다. 이게 그 이유는 그건 이제 당연하고. 배 감독님이 얘기하신 그 이유인 것 같고. 그렇지. 그래서 감독이 하고 싶었던 가장 해야 되는 장면이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을 하면서 그 관객이 느껴야 하는 감정은 챙기지 못한 게 아닌가. 네. 참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스포츠 영화로 해가지고 제대로 가려고 그랬으면 네. 아버지랑 체육관에서 그 사달이 나고 다 막 된 다음에 나가가지고 경기에서 서울 최대 개를 그냥
밟아버렸으면 그쵸. 감동이라도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나중에 서울체대 뭐 쫄리냐 어쩌고 뭐 이거 뭔지는 알겠는데 약간 쟤네는 왜 나와서 지금 그러니까 뭘 하는 거지? 약간 그리고 걔랑이 라이벌 구도가 정확하게 그려진 것도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 다 듣기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써 있어요. 한 장면 한 장면이 좋은 걸로는 영화 한 편이 안 돼요. 네. 그것보다 더 해야 영화 한 편으로 봐줘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문희 선생님이 나오는 모든 장면 그게 이상합니까? 좋잖아. 그 대사가 이상해요? 연기가 이상해? 좋다고 콩나물 꼭다리 하면서 하는 대사는 진짜 너무 좋은 대사야. 그리고 그 장면 자체도 너무 좋아요. 뭔 상관이냐는 거지. 이 영화 한 편에. 차라리 그러면 이럴 수는 있어요. 레슬링 체육관이 하나 있고 그 밑에 고깃집도 있고 그 옆에는 뭐 고수희 배우도 나왔잖아요. 덩치 큰 우정치로 나왔던데 그분은 뭐 딴데서 또 뭘 한다 칩시다. 그럼 그 마을에서 각자가 겪고 있는 가족 관계의 어려움이 하나씩 다 있어. 그리고 그게 그냥 한 동네에만 딱 묶여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서는 이런 위안을 얻고 여기서는 또 이런 혼자만의 싸움을 벌이고 있어. 만약에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그냥 옴니버스고 하나하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짧지만 함축적인 이야기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이 결국은 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페스티벌 혹은 하나의 공동의 꼴이 주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서 유해진과 아들의 싸움을 보면서 각자의 자기가 나의 가족 구성원하게 하지 못했던 걸 깨닫는다? 뭐 이런 식으로만 갔어도 되게 좋은 영화가 됐을 거예요. 그런 영화 많잖아요. 러브 액츄얼리도 사실 그런 영화고. 그리고 어떤 시간, 어떤 시즌에 한정된 수많은 엮이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렇다고 그 영화 그럼 깊이가 얄팍해서 그걸 각자의 이야기로는 도달 못해서 그걸 못했냐. 그게 아니라 각자의 이야기로도 충분히 뻔한 이야기지만 감동적인데 이걸 모아가지고 한 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걸 딱 모아놨더니 엄청난 영화가 됐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캐릭터로서 다 되게 좋거든요. 사실 그 호프집 사장인 송동일 아저씨도 뭐가 없을 것 같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면 한 명씩 한 명씩 잘 다뤄주던가. 그래서 그걸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든 엮어주던가. 근데 이거는 이건 곁다리고요. 결국은 전국체전에서 5점을 아빠에게 시전하는 거. 이게 전부였다고 생각하니 너무 빈약한 게 아니었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 장면이 좋다고 영화가 좋지 않다.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장면이 좋음이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위대한 영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래. 근데 그럴 수 있겠지. 이거를 예를 들면 그 영화를 좋아하는 팬들한테 나는 완전 몰매를 맞을 것 같아가지고. 몰매 한번 맞자. 몰매 한번 맞자.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전혀 그 당시에는 상상을 벗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화들이 저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봐. 예를 못 들겠어. 여기서 이렇게 한번 뺍니까? 예를 한번 들어봐. 녹음 끝나고 내가 물어볼게. 아, 그래? 적어도 나한테는 그 영화 그런 의미로 다가왔다라는 영화들이 몇 편 있거든요.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측면에서 영화가 참. 아니 저는 밑도 끝도 없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영화를 보면 지금 꼭 물어보고 싶었어. 마지막 엔딩 씬 정도 가면 네. 유해진이 바닷가를 막 달려가서 네. 우와 이렇게 뛰는 장면이 있어. 네. 그 앞에 파란 바다 CG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한 걸까요? 뭐 해외여행 계속 가고 싶다 그랬으니까 해외처럼 보여주고 해외처럼 보이려고. 다음 씬에서 보면 굳이 또 해변을 다시 보여주는데 한국의 해변가라는 걸 길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인 것 같던데. 그렇죠. 네. 근데 굳이 그거를 왜 약간 맥락이 반전이죠.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반전을 준 거죠. 그 안에 또 반전 또 있잖아. 김민재 배우를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유해진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도 반전이죠. 아니 그건 그런데. 근데 문제는 그 반전이 아니 그 생뚱맞은 그 누가 봐도 CGT가 너무 나는 그렇죠. 그 파란 바다는 도대체 왜 일부러 티나게 했을걸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나는 그게 티나는 CG라도 저게 진짜 외국 간 거다라고 뻥을 쳐줬으면 덜 애매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저는 써먹기는 써먹고 아닌 건 아니라고 설명도 해주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뭐 그런 거였지. 야 진짜 왜 욕을 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요. 뭐야? 녹음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어떡하냐 이거. 아니야. 진짜 에피소드 폭망인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저는 황우슬의 이성경 둘 다 좋더라고요. 좋았어. 저 진짜 황우슬에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연기를 보여줘. 황우슬레만 정말 이 영화에서 황우슬레만 보이더라. 근데 황우슬레랑 최유아 배우 두 분이 연기 톤이 비슷한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래. 연기인데 연기 안 같은 무슨 연기. 약간 이 이상한 톤이 있잖아. 이전까지 내가 연기를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확실히 빛을 발하더구만. 네. 황우슬레 씨의 인생 캐릭터. 나는 그 스피노프가 너무 보고 싶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나는 톤을 그렇게 황우슬레하고 오정세하고 막 이제 옥신각신하는 그런 톤으로 가져갔으면 굉장히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참 그렇더라고. 왜냐면 그럴 수 없는 영화인 거지. 이 영화의 방점은 뭐냐면 너도 네 인생 살아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거야. 감독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 멋있게 사셨어야 되는데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그 톤으로 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이 영화 그럼 그 얘기를 잘했냐 했을 때는 우리에게 기억이 남는 거는 완전 팔랑팔랑 날아다니던 톤의 장면들만 재미를 느끼니까. 그 아버지 그 얘기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 사세요. 저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치면 이걸 보강하기 위해서 진짜 연하게 깔려있는 한계가 더 있잖아요. 김태훈 배우가 나오는 약간 퀴어 코드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네. 야, 난 그거 보고 내가 대사를 하나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살짝 정말 멀리서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잖아요. 뭐 남자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것 같던데. 남자가 생겼다. 뭐 남자가 생겼단가? 하여튼 뭐 이거까지 여기에 얹는데도 레슬링을 대하는 태도? 이성경과 유해진의 관계를 다루는 태도? 와, 더불어 이 퀴어 코드까지도 이렇게 살짝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 보고, 야, 정말 노력한다? 뭐 이런 생각이. 나름 야심찬 게 아니었을까요? 네. 야심찬 기획. 여기서 또 이제 저의 입을 통해서밖에 들을 수 없는 또 썰을 풀어드리자면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영상원과 한국영화 아카데미를 모두 졸업한 굉장한 재원 신현탁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얘한테 얼마 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거를 잘라가지고 돈을 좀 받으려고요. 아무튼 그 양반이 만든 그레코로만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이 단편에 최주봉 선생님이 과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예전에 레슬링을 했었던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과거 현재가 오가면서 지금은 굉장한 퇴물이 된 주인공이 뭔가 활약하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전면으로 등장한 게 그 퀴어 코드예요. 난 이걸 봤다고 생각해. 어떤 관계자들이 봤을 수밖에 없다. 그랬구나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뭐 씨름을 다룬 얘기 중에 이게 약간 퀴어 코드가 들어간 게 또 있지 않나요? 그래요. 천하장사마동나 그런 거 있죠. 약간 몸을 많이 부딪히면서 하는 스포츠라서 그런 것들을 녹이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이 뭐 천하장사 마동나는 뭐 씨름 선수라고 했지만 여기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대사를 하려고 기능적으로 쓴 것 같긴 한데 아버지가 아셨어. 그러니까 유해진 주인공이 와 아버지 되게 멋있으시다. 그렇게 그 나이에 그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라는 얘기를 할 때는 대사에 주고받으면 괜찮아. 그것도 그러니까 그 한신으로 초단편 영화제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인이야. 그럼 그걸 하려고 캐릭터 하나를 그냥 영화 내내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별 설명 없다가 너무 쉽게 소비하고 해결해버리는 이런 패턴이 자꾸 많이. 그러니까 주로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힘이 약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야 계속 부연 설명이 계속 이어지는 듯한 그러고 막상 할 얘기가 이거잖아. 근데 거기 이야기에 대해서는 깊이가 얕고. 그거 왜 그 얘기를 하면서 날 봐. 내가 이제 방송할 때 예를 들 때처럼 연상이 됐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 똑바로 쳐다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맞네. 내가 분량 안 나올 때 그렇게 왜냐면 배 감독님이 예를 들 때는 원래 예를 든다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배 감독님이 예를 들으면 더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시간 끌려고 하는 거거든. 이 영화 같은 방법을 취했네요. 그렇네. 반성해야겠네. 그렇군요. 네. 영화가 이렇게 나온다고. 진짜. 자, 어떻게 해도 흥이 안 나네요. 네, 큰일이에요. 마치 분량이 안 나네. 하우스레 씨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것도 생각나다. 그래도 촬영이 잘 됐더라. 이런 생각이. 촬영이 잘 됐다 그랬는데 어느 포인트에서, 저는 그거 하나 인상 깊던데요. 자전거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눕다가 뭐 일어나고, 뭐 그거는, 공을 들여가지고,
찍었던데, 야, 굳이 뭘 저런 데다 저렇게 공을 들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건 뭐 신기하죠. 셜록에서 한번 써먹었던 거죠. 굉장히 유명한 뮤직비디오 한 편 있었어요. 그걸로 꽉 차 있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히트를 쳤던 어떤 거긴 한데. 왜 넣었을까요, 그거를? 굳이?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랑 비슷한 거죠.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트랜지션이 쉬우면 좀 그러니까 다채롭게 하고 싶었겠지. 뭘 좀 보여주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촬영 감독님은 많은 걸 하셨다. 성취도 하셨다. 그 뭐 바디캠도 달고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 단편 영화의 불분율 같은 게 있어요. 타이틀과 엔딩 크레딧에 이상한 효과가 많이 들어가면 영화 재미없다. 그래. 영화는 어떻게 쇼부가 안 되니까. 그래요. 영화가 어떻게 쇼부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냐면 타이틀과 뒤에 그 스텝롤이 남거든요. 네. 거기에 최선의 효과를 다루는데 사실 앞에 타이틀 뜰 때 폰트도 좀 약간 좀 딱했어요. 전 영화 보면서 폰트에 그렇게 개성이 많이 들어간 유해진 뜨고 할 때 폰트 되게 귀엽게 돼 있잖아요. 네. 벌써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던데 그때부터 약간 딱한 게 있었어요. 그래? 그걸 한 것까지도 뭐라 할 정도인 거야? 이 영화가? 죄송합니다. 뭐 그걸 그냥 싸잡아 얘기하다 보니 바탕채로 그러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굴림으로 했으면 하라고 굴림으로. 그렇게 했으면 욕하지 않았을까? 반대로? 아니, 아니야? 그냥 일반 보통 영화가 그렇게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약간 후달릴 때 뭔가 하는 것은 죄인가? 이런 거 얘기해보자. 아니, 그걸 죄라고 한 게 아니라 후달리는 게 거기서도 느껴졌다. 아, 그러니까 후달린 것 자체로 나는 게임 끝난 거잖아. 그렇죠. 그럼 뭘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거잖아. 어느 쪽에 더 욕하고 싶어요? 그러면 총재라도 낮춰라, 이건가? 그러니까. 야, 이거 애매하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이슈야.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내가 만든 영화를 보고 후달린다. 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들었을 때. 나는 더 해야 되는가 덜 해야 되는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가. 그렇지. 야, 이건 진짜 되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라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의 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거든. 네. 걸지 말자거든.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꼭 이 영화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네. 그렇잖아. 내가 뭔가 후달려. 근데 뭘 한 걸로 욕먹으면 어떡하지? 저한테는 말이죠. 오늘 에피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뭐라도 얘기해보려고 지금. 그렇지. 아, 하는 게 맞다. 나는 글로 갈래. 최소한의 책임감이라고 합시다.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 근데 그 장면에서 좀 좋긴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 영화가 이쪽으로 좀 더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씬이 하나 있는데 이성경 배우가 불 꺼진 레슬링 도장에 찾아가는 장면. 불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면서 이렇게 슬로우로 쫙 걸어갔다가 키스 타임. 유해진이 또 뭐 이 말 너무 좋지 않니 할 때 그 말은 그냥 배경으로 계속 지나가면서 이성경 배우한테 자꾸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불이 탁 꺼질 때 나레이션이 싹 나오면서 키스 타임 할 때 그 씬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씬은 느낌을 되게 좋았어요. 그 씬 자체가 굉장히 멋있으면서 이때까지 이성경 배우가 굉장히 그냥 소비되는 느낌에서 주인공을 딱 꿰차는 느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이거 아버지한테 얘기할래나? 오늘 뭐 일이 일어나겠는데? 근데 그 뒤로 그냥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코미디를 하잖아.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장면이 좋았다고는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게 아니라면 그 정도까지 안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하고 또 아까 얘기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안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안 하란 말이야. 야 그러면 너무 본전 생각나잖아. 야. 그러게. 모든 게 스틸러 찍어 딱 사진으로 해놓고 그치 사진으로 프레임인 아웃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치. 야,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야. 해변 장면 CG가 조금 내 생각에 안 나와. 그럼 그냥 그린 매트에다가 바다. 이렇게 써야 되냐는 거지. 그거 문제잖아. 최선을 다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황대리한테 욕을 안 먹으려고 더 깽판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인간은 보통 그렇지 않나요? 어때요? 차라리 미운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나은데. 거기서 그래. 더 하려고 할 때만 더 짜증나지 않아? 그럴 수 있지.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난 그 장면 때문에 이 영화가 좋다라고 말해줘 보여야겠다. 그런 장면 한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저는 이제 옛날 영화 생각났어요. 어떤? 엄마가 뭐 19살 생일 이렇게 어. 테이프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캠코더로 보고. 그건 최유아 배우가 나와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제가 배우가 나오는 뭐 모든 장면은 좋았어. 네. 아 근데 그걸 보면서는 약간 옛날 편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치.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울 때가 있었는데. 그쵸. 예,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김프로에 따르자면 단적인 예시예요. 이 영화가 그런 걸 어떻게 소변하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시. 왜냐하면 최 배우가
감동적인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아들이고 아들이 처음 자기 엄마가 매년 나한테 보내주는 메시지다라고 한 걸 같이 보는 동네 친구야. 내가 그걸 보는 사람으로 빙의를 해봐요. 그러면 엄마가 하는 말을 엄마의 영상편지를 보다가 얘네가 딴소리를 할까? 안 그럴 거 아니야. 초집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최유아 배우가 부른 엄마가 19살 생일 때 가장 민감한 시기 때 엄마가 없어서 미안하고 네가 아빠를 잘 보필해야 되고 쫙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 나레이션이 그 말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한 5, 6초를 엄마가 막 입모양만 나와.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어쩌저쩌고 몇 살 때 만나가지고 말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결과가 났는지 내가 이해를 해요. 엄마가 19 생일 때 아들에게 말하는 그 영상 편지의 내용 자체가 본인들이 쓴 내용이 앞부분은 괜찮지만 뒤로 갈수록 지루하다는 판단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쓴 또 다른 별다르지 않는 아들의 말로 덮은 거거든요. 편집상. 지루하지 않게.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엄마 말이 안 중요해? 여기서? 안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요. 두 번째, 그럼 그걸 덮은 아들의 말은 중요해? 괜찮아? 별로야.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말을 내가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그러면 독특하거나 뭔가 엣지 있게 쓸 생각은 왜 안 하는가? 그래서 그냥 써놓고 왜 그걸 덮는가? 그러니까 보는 내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이걸 나한테 대놓고 보여줬잖아. 진짜 이거는 뭐 슬프라고 보여주는 장면이잖아. 근데 갑자기 쓱 소리가 페이드아웃 돼. 엄마는 계속 떠들고 있고. 그래서 아들이 자기 아빠 첫사랑 얘기를 막 해. 아, 이 사람들은 이거 그냥 다 그냥 기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단점이. 그게 끝나고 나서 이성경 배우가 또 반전을 주는 리액션을 하죠. 그렇죠. 우는데 음악이 헷갈리다가 음악이 막 바뀌면서 응? 이러는 걸로 쓰잖아요. 네. 이게 쿨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요런 딱 지점이 한 몇 군데 발견되는데 네. 반지 끼고 하는데 하이파이브 하고 갑자기 가는 그때 이게 약간 이병헌 감독님의 이제 약간 유머 코드가 아닌가 싶은데 그 또한 빛을 발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하고는 안 맞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스물은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래요. 아, 저는 스물도 좀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거 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야했나 스물이? 그나마 그래도 애들이 보기엔 야한 영화로 포지셔닝 할 수 있잖아. 그랬나 봅니다. 네. 정말 어쩔 거야. 네. 잠입가경인데 프로그램이 끝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영화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많이 했지. 그래요. 레슬러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 오늘 제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깨달음? 이 망한 것을 발견하면 더 하지 말자. 오늘의 결론 그거구나. 더 하면 안 된다. 더 하면 죄다. 차라리 아니 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다른 영화를 했다 그러면 그래요. 무슨 영화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코너 속 영화가 없어요. 코너다. 뭘 할 수 있었어? 보리앤 맥켄로 진짜 재밌다는 것 같던데. 네, 보리앤 맥켄로를 그렇다고 이제 단갈처럼 이제 스포츠 영화 붙여가지고 두 개를 이제 그래요. 뭐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텐데 네. 그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집단 지성들의 장을 열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집단 지성이야.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끼리 떠든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프로그램의 굉장한 장점이자 자랑거리는 어쨌든 활성화된 에덴 동산과 같은 게시판 아닙니까? 보고 나서 이게 그러니까 맨날 뻔한 얘기만 할 수 없잖아. 영화가 별로였어. 영화가 별로였어. 왜냐하면 이 뒤 문장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에게 스스로 말할 때 만족감이 있느냐가 우리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오늘 뗐으면 굳이 보시고 각자의 생각을 남겨놓지 않으실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게시판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에피소드 하나를 허비했다. 젠장. 단어 선택이 속일 수가 없어. 허비했다가 나와버렸다. 결국 모든 욕바지는 백원동님한테 돌아가라. 이 정도에서 끊어줘야. 커버가 안 되네. 커버가 허비가 돼버리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에피소드 참사에서 저희가 그런 에피소드 있다가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라고 그냥 넘어가는 무대뿐 아니고 약간 조심하고 뭔가 단도를 해가지고 이번에 좀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결국 참지 못한 백원동님이 굉장히 조심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번 에피소드는. 그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영화를 많이 봐주세요. 영화를 많이 봐주세요. 진짜 나 많이 봤으면 좋겠어. 무엇을?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한국 영화를 많이 보자. 그래요? 그래서 일단 보고 욕하자. 저희가 욕하는 걸 듣고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보시는 것보다는 네. 그냥 디폴트로 다 보고 얘들이 욕한 지점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는 게 전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외화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국 영화는 그래서 뭐 많이 봐주고 그래서 하여튼 기회가 그래서 더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네. 해가지고 안 봐가지고 다들 막 쪽박차고 그래서 투자가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저희가 영화를 만드는 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봐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무브먼트를 하자는 거지. 막 우리가 욕하면 에이씨 안 봐 이게 아니고 이랬으면 어땠을까를 각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고도의 어떤 그런 어찌 봐도 허비된 시간을 돌릴 수 없다. 영화가 그런 건가요? 일단 재밌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레슬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성경 배우가 네. 저는 사실은 제대로 본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고 네. 광고에 나왔다고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본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이성경 배우가 저는 나오는 그전에도 걸. 많이 봤었어요. 그렇구나. 네. 좋더라고요. 좋아요. 좋더라. 네. 연기 그리고 되게 잘해요. 그 목소리 톤도 되게 잘 들리는 톤이더만. 근데 이제 연기는 조금 그래요? 진폭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전혀 캐릭터에 안 붙어가지고 막 뭐라서 욕을 많이 먹을 거 뭐 그럴 때도 있는데 뭐 이번 영화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튀거나 그러지는 않고 오히려 잘하던데. 이성경 배우를 보는 맛에 네. 황우수레를 보는 맛에 야 정말 발군의 연기력을. 네. 이제 뭐 최우화 배우를 보는 맛에 네. 견뎠던 것 같습니다. 2시간을. 그렇군요. 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황대리가 좋아하는 네. 데드풀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나요? 갑자기.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아니, 뭐 그렇게 싫어하진 좋아한다고 않는데.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누구 언제? 뭐 하여튼. 그래? 그래요? 우리 중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 여러 번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뭐 우리 되게 중에 내가 좋아한다고?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사실 다음 주에 보고 싶게 버닝 다음 주 개봉 아니야? 그리고 다음 주에 버닝도 있는데. 네. 버닝도 있고, 이제 메가박스 단독인 안녕 나의 소녀도 있습니다. 지금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네. 그 기자 평점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 벌써 나왔어요? 네. 못 본 걸로 하세요? 5점이야, 5점. 지금 배우도 이제 주연 배우도 내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메가박스에서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지금 많은데 네. 뭐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이제 행복한 고민을 그러겠네요. 다음 주 뭐 할 데드풀과 거예요? 안녕 나의 소녀와 네. 버닝과 뭐 요 정도 세 개를 넣고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뭐 해야 같은데. 저 그 보리스 그 테니스 치는 그거 합시다 그냥. 보리에 냈겠네. 네. 네. 3편이나 있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민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제가 다른 영화 가지고 찾아오고요. 이번 에피소드는 막 그렇게 재밌지 않은데 이런 날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이해해 주십시오. 매일 안 탈칠 수 없지. 네. 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봉 영화 가지고 찾아오고요. 오늘은 3할쯤 되면 명타자라는 얘기 듣잖아. 우리 아마 한 7, 8할 되지 않아요? 시끄러. 빨리 끝냅시다. 2, 3할 정도는 허비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개봉작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5월 릴레이 캠페인 고마웠어요. 김프로쇼를 가장 오래 후원해 주셨죠. 마이보험 책, 보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카운셀러죠. 김프로쇼가 응원합니다.